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전인책입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방송을 보기가 겁이 나더군요.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4곳이 늘어나서 131.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가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모두 멈춰섰다는 뉴스에 딸린 텅 빈 공항 사진을 보면서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짧게 스쳐가더군요. 이번 겨울 제주공항은 중국, 일본 등 5나라 26개 노선에 주당 390편의 비행기가 뜰 계획이었죠. 그런데 모두 멈춰서 버렸습니다. 사람은 없고 갈 곳을 잃은 비행기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시진핑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뉴스가 반가울 정도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군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청와대가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졌습니다. 왜일까요? 시진핑은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중한은 서로 돕고 한 배를 탄 우호 국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했죠. 그래서인지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와 인민은 한국이 현재 맞닥뜨린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는군요. 그 어려움을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그러다 보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박능우 장관의 설화를 짚은 신문 사설이 돋보였습니다. 제목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필요한 사람인가 없는 게 나은 사람인가? 그도 그럴 것이 전염병 감염 사태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장 신경 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시설 확보와 의료진 보호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병원 내 확산도 문제이지만 치료인력 부족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박능우 장관은 최일선에서 부족한 방호복과 마스크를 가지고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껏 마스크에 욕심을 부리는 집단으로 모독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전에도 국회 답변에서 감염병 확산 책임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을 빚었죠. 사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는 없는 것이 나은 장관이다. 문 대통령 인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이 사람을 알아보는 용인술이 부족한 겁니까? 정말이지 이런 국가적 위기 때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요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의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이 한 약속은 위기를 이겨내는 공동체의 지휘본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대통령 무엇에 쫓기길래 이렇게 다급한가? 이 칼럼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했더군요.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봉사하는 관료들의 특징은 계급이 높을수록 경험이 풍부할수록 무능하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 뒷말은 그래서 제 눈에 비수처럼 보였습니다. 무능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부 강요들은 물론 청와대 비서들까지 무능하지 않으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떻게 이리도 무능하고 엉뚱하다는 말입니까? 강천석 논술 고문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전염병 사태를 두고 했던 말을 인용을 했더군요.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모르는 것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위기를 맞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통합당 대표죠. 이틀 전에 강남병 김미균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가 이른바 문바옥을 받자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죠. 지금 통합당은 폭발 일보 직전의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 김형호의 사퇴로 쉽게 그 불만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질서가 잡힌 집권 여당인데다가 솔직히 이해찬 대표부터 워낙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전략통
이른바 전략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공천 잡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안방 같은 영도에서 자신의 선거만 해보았지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한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죠.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선거가 처음인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 당 지도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데다가 중진들 험지 출마부터 이선 후퇴를 유도하는 일까지 모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분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입니다. 안방 같은 지역에 전략 공천을 남발하면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였죠. 영국 북한 공사를 하다가 탈북한 인사인 태영호 씨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고 덜컥 신정치 1번지 강남갑에 전략 공천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공천은 강남갑 선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김용호 위원장은 말 맞다나 문재인 정권과 열심히 싸워온 이현주 의원을 전략 공천을 한다면 왜 굳이 고향인 부산입니까? 그를 고향인 부산으로 낙향시킨다는 발상을 왜 한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공천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랬더군요. 정말 황 대표와 김 공관위원장은 왜 그랬을까요? 황교안 대표 스스로 자신의 늦은 종로 출마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죠.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는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전략 차원으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조심성으로 접근을 했는데 왜 안방 같은 지역에 그런 이상한 결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 역시 당 전체의 전략 차원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필패의 선거 전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매일신문의 2월 3일자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당이 묻습니다. TK가 식민지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안방 같은 지역의 유권자들을 인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불만은요, 비단 TK뿐 아니라 PK 지역과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전략공천 단수 공천이 벌어진 우세 지역에 넘쳐납니다. 이걸 개혁공천이니 혁신공천이니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색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보수주의 정당을 자임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이지 김용호 씨든 황교안 대표든 공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두 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유명한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 빗도 끌려오네가 아들 마이클 끌려오네에게 한 명대사죠. 제가 목소리까지 좀 흉내내 볼까요? 적들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비토 클레오네는 다시 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친구는 가까이에, 적은 더 가까이에 두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그 적이 같은 길을 걷는 동지인데 그런데도 근시안적으로 쳐냈다면 미국 마피아보다도 못한 식견이라고 해야겠죠. 두 분이 이 영화를 제대로 보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공천을 하면서 물갈이니 판갈이니 더 나아가서 개혁 공천이니 하는 말씀은 차마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질 수도 있게 된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없는 게 나은 사람이 아닌가?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